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넘쳐나는 뉴스로 혼란한 시대, 개인도 정부도 언론도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진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황상민 TV 본방사수. 황상민 TV에 오늘은 무슨 사연을 가져오셨나요? 막말하는 목사가 계신데 막말하는 목사들 다 막말하지 않아요? 네. 교회를 안 가봐서. 그렇죠. 교회를 안 가봐서. 저 교회를 한번 간혹 가다 보면 앉아서 듣고 있으면 저건 겉으로는 참 우아하고 멋진 말인데 본인들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진짜 마치 사탕발림한 막말이라는 느낌도 들 때가 참 너무 많아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월 13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네. 자한당 황교안 대표와 친하긴 한데 적인지 아군인지 모를 언행으로 주목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정광훈 한기총 회장인데요. 그분의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연말까지 하야해야 한다. 라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교회 관계자들에게 일명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하셨답니다. 박사님,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심리가 뭔가요? 어떻게 정치인이 아닌 목사라는 분이 버젓하게 교단에서 정치적 선동을 하실 수 있죠? 그것도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라는 분이 말입니다. 이분은 박근혜가 힘이 있던 시절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종북 선동이라고 비난했답니다. 박근혜 탄핵 시점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 던지지 말라, 최태민, 최순실 부녀를 통해 악령이 깃들었을 뿐이다 라며 박근혜를 피해자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이 올해 초에는 종북 정권을 막는 길은 대통합밖에 없다. 박근혜를 버려야 차기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했다네요.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 또는 도대체 이런 발언은 무슨 뜻인가요? 정광훈 목사가 지난 3월 황교안 대표에게 재미있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잇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러자 황 대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실래요? 라면서 본인의 주장이라 황교안 씨는 부정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종교인인지 정치인인지 황교안 대표를 이승만, 박정희를 잇는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그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외치던 적폐청산이 치들한 요즘 이런 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로 몰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대중들이 바라는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네, 진짜 우리나라 대중들이 받아가는 지도자는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뭐 각 사람들마다 이 중국집에 가도 짜장면 먹는 사람 있고 우동 먹는 사람 있고 짬뽕 먹는 사람 있고 깐풍기 먹는 사람 있고 탕수육 먹는 사람 있듯이 다 다르듯이 바라는 지도자가 다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바라는 지도자를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막말 목사 또 개신교 이런 쪽에서 진짜 바라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같은 걸 바라는가? 아니면 이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시여 할 때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를 바라는가? 그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항상 저도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재인 정권은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했다. 와! 문재인 정권이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했다. 이건 차라리 박근혜 정권은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 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실감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면서 박근혜 아니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올 연말까지 하야 한다는 건데 그거는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연말까지 하야 해라 이야기했던 촛불 정신을 이분이 재현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그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촛불 정신 이건데 이분이 사랑제일교회 목사 그 사랑이 제일인 교회의 목사님이시군요. 우리 이 교회 우리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사랑일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바로 이분이 표현을 했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사랑일까요? 아니죠.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랑, 오.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심리가 뭔가요? 그거는 벌써 정치 사랑, 권력 사랑 제일 이게 이미 딱 나왔다라는 걸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치인이 아닌 목사라는 분이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저는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정치와 이 목사, 정치인과 목사는 다 권력을 추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속성이 비슷비슷하신 분.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목사는 하늘에서의 권력을 추구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걸 빙자해가지고 땅에서 이 신도들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니까 어떻게 보면 빙자하는 권력 하니까 삥뜯기에 능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또 국민들을 현실에서 이 삥 뜯는 상황이 되니까 삥 뜯는 거에서 정치인과 목사는 거의 동일한 행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목사님과 정치인들 양쪽에서 다 요거도 묻겠죠. 아니, MB 대통령도 이 주차 관리 봉사요원 이런 거 하면서 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성공하신 정치인이 되셨지 않습니까? 진짜요? 그럼요. 그 소망교회인가? 네, 광림교회인가? 맞습니다. 예, 거기 장로분이셨어요. 그래서 장로가 되려면 주차 봉사 그 활동을 1년인가 2년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런 조건이 있나요? 그럼요. 몰랐어요? 연대에서 보직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려면 장로해야 돼요. 오. 교회 장로야? 그럼요. 연대가 기독교 학교인가요? 기독교 학교죠. 그럴 때 오늘 어디 저 기사를 봤더니 이 연대 세브란스하고 아펜젤러 뭐 이런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중에서 일본하고 그거 해가지고 대한민국 아니에요. 대한제국 또는 이 조선의 이
뭐 광산권, 철도 부설권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 이 미국 사람들한테 넘기는 앞잡이 역할 그리고 거강꾼 역할 그래가지고 돈 챙기는데 아주 핵심이었던 사람이 엘렌 목사인가 하는 사람이었다고 엘렌 목사인지 뭐 알렌 네. 네. 근데 그 알렌관이 연대에 있는 건물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스티븐슨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이 우리나라 강우구 열사가 죽이려고 암살했다고 했던 왜냐면 스티븐슨은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를 이 미국 신문에 기고했는데 그 스티븐슨하고 알렌하고 손을 잡고 조선을 일본에 팔아넘기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했는데 연세대학교는 사실 알렌이 만든 학교이기도 하거든요. 오. 그런데 뭐 겉으로는 이 조선 이 백성들에게 서구 의료를 의료 기술로 뭐 병에서 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땅을 받아가지고 왜냐 알렌이 그 땅을 어떻게 받은지 아세요? 국왕 그 그렇죠. 대한제국 황제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 그 땅을 받았는지 모르시죠? 네. 그 우정국 낙성식을 할 때 민씨 일족을 작사를 내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갑신정변인가죠. 갑신정변에서 그때 죽을 뻔한 민씨를 그 수술해가 살려준 게 알렌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 이래가지고 아마 민비가 고종황제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래 어떻게 보온을 해야 되죠? 그랬더니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땅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래가지고 그래 네가 원하는 땅을 다 이야기해 이래가지고 준 땅이 지금 연대에 있는 캠퍼스인데 원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땅을 줬는데 너무 커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고요 이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를 했다는 거 이럴 때 주는 땅을 다 받을 걸. 예, 그건 그렇고 내가 무슨 또 이야기를 하다가 또 그렇게 나갔냐면 어쨌든 이 나라에서 목사라는 사람은 정치 권력에 붙어서 항상 본인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게 개신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그리고 그걸 학교를 통해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기본이었다라는 것을 꼭 먼저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개신교 이권을 보장하는 지도자를 원하는 걸까요? 오! 어떻게 그런 놀라운 통찰을 읽었습니다. 아, 그래요? 사이버 패널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그렇죠. 아, 갑자기 이방인님이 어디서 멀리 갔다 오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통찰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네. 믿습니다. 사실은 일제 식민지 들어가기 전에 조선 왕조의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일제 식민지가 일어나고 일제 식민지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 나라에서의 개신교의 역사는 나름대로의 이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역사. 물론 뭐 일제에 저항했던 개신교 세력도 있었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데 그거보다는 더 기본적으로는 개신교 세력은 일제에 협력해가지고 본인들의 이권과 이 전도 사업에 기여하는 것이 더 앞장섰다는 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6.25 사변 이후로 하면서 미군과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 개신교는 또 다른 구원의 통로가 됐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러면 그 지금 이분 이름이 뭐죠? 전광훈 목사라는 이분이 지금 이런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미 상당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기독교 그런 권력을 더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설교하는 건가? 사실 이분들이 이미 박근혜 정권, 뭐 MB 정권부터 시작해 박근혜 정권 들어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게 어떤 운동이냐면 유라이트 운동이라고 들어봤어요? 유라이트. 예. 이명박 때 되게 그렇죠. 엄청난 활동을 하신 분. 그렇죠. 그래서 유라이트 운동이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지는데 핵심이 했고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이분들하고 유라이트하고 모르겠지만 그냥 짐작하건데 이분도 유라이트 운동에서
아마 핵심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박근혜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유라이트들이 되게 거기서 핵심에서 끼지를 못한 거예요. 물론 MB의 핵심에 있다 보니까 박근혜로 갈아타지를 못했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그분들도 헷갈린 거예요. 대체 박근혜 정권의 핵심은 누구냐? 그때는 최순실 측근들이 다 잡고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겠네. 최순실 측근이라는 거는 아버지 최태민은 이 개신교긴 하지만은 사이비 개신교로 목사 뭐 자격을 샀다는 등 새로 뭐 교파를 만들었다 등 이단이라는 등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라이트의 핵심 세력과 이 박근혜의 세력의 연결은 확실히 애매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을 받고 쫓겨나더라도 이 부분을 이제 박근혜가 몰락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최신실과 최태민의 악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 박근혜나 또는 보수에 대한 거부다 이렇게 볼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가 지난 3월 1일 날 그 유라이트 역사관에 관해서 언급한 게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승만을 건국 1948년 건국절 그렇죠. 논쟁이 바로 이 뉴라이트 역사관하고 맞아요. 연결이 돼 있고 네. 또 이분이 뭐 이승만, 박정희에 이은 이런 표현 자체가 이승만을 최초의 국부로 보는 그 그렇죠. 뉴라이트 역사관을 설파하는 그렇죠. 분이라고 그 기사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나라의 정통은 이승만을 국부로 하고 박정희가 이 자익 잔당들을 이 물리치고 국가를 굳건히 경제 발전을 이루고 굳건히 세웠고 그 다음에 MB가 그거를 잘 해야 되는데 MB는 지 경제에 초점을 둬서 살다 보니까 그냥 아쉽게 됐고 그래서 청계재단과 함께 청계천에서 그냥 악취를 풍기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박근혜는 지 아버지의 유업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최태민의 악령과 최순실의 영향을 받아서 혼이 나가버린 혼을 불러와야 되는 그런 과업을 하니까 이제는 그러면 박근혜 밑에서 아바타 노릇을 잘하면서 대통령의 임시 대통령 역할을 하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해서 황교안 씨를 마치 이승만과 박정희를 잇는 적임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황교안 씨가 내가 나를 장관으로 만들어준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 이분이 장관을 하면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질 거예요. 종교부 뭐 이런 거. 그럼 종교부 장관이 되면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로 만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빨갱이야 뭐 적색분자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다라고 주장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이라 그래서 가장 이제 힘센 실장이 가는 자리가 종무실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헌법에서는 이 정부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이런 일 한다는 게 되게 좀 저는 굉장히 위헌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또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선거 때는 근데 이 종무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그럼요.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황교안 씨가 이 불교 행사에도 가가지고 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불교 예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러고 이런 기독교가 가가지고 천만 성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가톨릭 모이면은 어떻게 이분이 갈까 안 갈까 그건 좀 궁금해요. 왜냐면 놀랍게도 개신교와 구교는 불교 완전히 다른 종교보다 더 심한 그거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처음에 연대에 들어갔을 때 저를 보고 교목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이단 이교도를 믿는 분들은 특별히 따로 면담을 해야 돼. 그래서 예? 가톨릭이 이교도예요? 무슨 힌두교나 이런 것도 아닌데 왜?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불교를 믿는 분은 안 부르는데 가톨릭 하시는 이 신임 교수를 부르는 사실에 내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가톨릭이 또 교황님이고 더 정통인 거 아닌가요? 이분이 지금 무슨 프로테스탄트가 나온 거를 지금 부정하시는 겁니까?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개신교는 진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그 자체는 기존의 질서와 규범에 대해서 특히 그 교황의 부패된 종교 권력이 세속화돼 가지고 이 정치 권력하고 짝짝꿍된 것을 해서 천당 가는 거 팔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항의해서 나와서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프로테스탄트는 프로 박테리아도 아니고 프로 폴리틱스로 된 희한한 나라가 그래서 기독교는 이 나라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해 준다는 걸 내세우면서 가장 기득권을 같은 기로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놀라운 정치 세력으로 변질됐다라는 그 상황에 처한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이 정광훈 목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TV를 보면 그 다큐 중에 그 최태민 목사 관련해서 이 기존의 좌파 목사 중에 되게 유명한 분이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기독교도 이 좀 국가를 위해서 조직해야 된다 이래서 최태민 목사 그런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그럼요. 호국 뭐 기독 단체 네.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호국 운운하면서 그때 정치 세력화해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뜯었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분 참 저는 국민들이 이분의 이 발언을 통해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짜 종교, 특히 기독교 종교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진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이 성전에 우리의 아버지의 말씀을 모시는 게 아니라 장사꾼들이 모여가지고 이 완전히 개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 자식들 다 물러가! 없어가! 이렇게 난리를 쳤던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만드시는 그거를 잘 보여준 목사님이라서 목사님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또 한 번 더 하세요. 매주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아마 예수님이 진짜 다시 재림하실지도 몰라요. 거의 종교계의 홍준표 비스무리하신 분 아닌가요? 맞아요. 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홍콜라 진짜 이분 조금 있으면 아마 이분이 올해 안에 이분도 이 단체 대표에서 물러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뭐 정계로 나오시려고요? 뭐 정계로 나오든 안 나오든지 간에 이미 이제 황교안 대표한테 눈도장 확실히 찍어놨으니까 어차피 내년 총선도 있고 하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그렇죠. 이미 공천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준비까지 다 됐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세력과 북한의 주체 사상을 내세우는 집단과의 대결 구도로 딱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정광훈 목사님은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확실한 전사로 성전을 일으키는 새로운 십자가 전쟁을 이 대한민국에서 일으키시는 분으로 아마 나설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우리 사루슨 변호사도 좀 혹시 교회 아시는 분 있으면 이분하고 연주를 좀 찾아보시죠. 제가 이 불교라 가지고 이게 아쉽네요. 네, 그러네요. 참 안타깝네요. 황심수를 듣는 사람들이 개신교에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그것을 떠나야 할까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모여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으시네요. 네,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그분들이 이러시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레이건 이후 미국이 서서히 망하듯이 우리나라는 초스피드로 가겠다.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고도의 전략이었군요. 그렇죠.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징벌하는 거는 예수님을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벼락을 맞게 하는 그 방법도 있는데 그 불벼락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될지
뭐 미군의 뭐가 될지, 일본이 뭐가 될지, 중국의 뭐가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까움이죠. 7월 13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